네, 안녕하세요. 자, 트랜서핑, 리얼리티 트랜서핑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이제 167쪽이고요. 오늘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중요성은 여기 작가가 물리학자신데 하는 말씀이 우리가 사실 그 소망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유일한 장애물이 중요성을 부여하는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왜 디펠 초프라님 책에서 봐도 판단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 그 외에도 여러 책에서 그와 비슷한 말씀들 많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것을 중요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가 우선 167쪽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식물의 세계, 아니 무릇 자연계에서는 중요성 따위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균형력의 관점에서 보이는 합목적성만이 존재한다. 아마도 애완동물만이 자신의 중요성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유일한 자연의 존재일 것이다. 그렇다. 그들도 사회의 영향을 받는 것 같아. 다른 동물들은 무엇을 하든 오직 본능의 안내를 받는다. 중요성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중요하고 이건 중요하지 않고, 이건 가치가 더 크다, 이건 가치가 적다, 이렇게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그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외적이든 내적이든 모든 형태의 중요성은 다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다.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특별하지 않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누구나 세상의 모든 풍요를 누릴 수 있다. 바닷가에서 물장구를 치며 재밌게 노는 아이들을 상상해보라.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바닷가나 개울이나 뭐 시냇가에서 막 정말 재밌게 물장구 치고 물놀이 하면서 그 물고기 잡고 그렇게 막 신나게 아무 생각 없이 즐겁게 노는 아이들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보세요. 그 아이들 중 아무도 자기가 착하거나 나쁘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해보자. 그들은 바닷물이 좋다, 나쁘다 생각하지 않으며 또한 다른 아이들이 착하다, 나쁘다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러한 상태가 지속되는 한 아이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자연과 조화롭게 하나로 어울린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 올 때 자연의 아이로 왔다. 우리 모두는 그런 아이로 세상에 왔죠.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고 크면서 세상의 관념이나 어떤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한 그런 판단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런 사회적인 그런 규제라든지 어른들의 가르침, 그리고 우리 무의식 속에 새겨져 있는 것들 등등의 것들로 인해서 그런 순수함이나 판단하지 않음이 조금씩 사라지게 되죠. 대부분의 어른들이. 자연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최선의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요성을 만들어내면 그 즉시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중요성과 문제 사이의 상관관계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것을 얻기가 힘든 적대적인 환경으로 보는 것이다. 사실은 소망을 성취하는 길에서 유일한 장애물은 인위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낸 중요성이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서 디펠 초프라님의 그런 우주 리듬을 타라라든지 그런 여러 책들에 나오는 판단하지 말라는 그런 구절이 떠올랐어요. 학원으로 아침을 시작할 때 나는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나는 행복하고 내 삶에 감사합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많은 좋은 에너지와
사랑과 감사를 내보냅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추천하는 학원들 중에서 하나가 나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라는 학원이 있어요. 나는 오늘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판단하지 않고 그저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큰 수행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중요성을 거부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 있대요. 171쪽.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자신과 타인을 놀려먹으면서 웃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유머 감각이다. 유머란 곧 중요성의 거부이며 중요성에 대한 풍자요 조롱이다. 우리가 왜 막 예를 들어서 친구들끼리 모였어요. 근데 A가 B를 약간 기분 나쁠 수 있는 말을 한 거예요. B한테. 뭐 그런 의도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말로 인해서 야, 너 요새 뭐 이런 예를 들어서 뭐 너 주식해서 손해가 많았다면서 그래서 뭐 괜찮아 이렇게 물었는데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친구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분위기가 좀 쌓여지겠죠. 근데 그때 옆에서 싫어하는 친구가 만약에 재미있는 빵 터지는 유머를 한번 딱 터뜨려주면 분위기가 심각하고 어떤 싸해진 그런 어떤 싸울 수도 있는 아니면 멀어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갑자기 확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유머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유머 감각이라는 게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하나의 황금률을 따를 필요가 있다. 문제 해결에 실제로 착수하기 전에 그 문제의 중요성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균형력이 당신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고 문제를 쉽게 빨리 해결할 수 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과도한 중요성 때문에 야기되는 것임을 분명히 알지 못하고 꿈꾸듯이 계속 문제 속으로 빠져들어서 골몰하고 있는 한 당신은 펜듈럼의 소나기에 완전히 잡혀서 헤어나오지를 못할 것이다. 멈추어라. 그 망상을 떨쳐내라. 과도한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상기하라. 그 문제의 대상을 향한 당신의 태도를 의도적으로 바꾸어라.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일은 자신이 외적, 내적 중요성 안에서 뒹굴고 있다는 사실을 제때 기억해내는 것이다. 사람의 생각은 근육이 무의식적 반사작용에 의해서 수축하는 것과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중요성에 사로잡힌다. 책이 좀 표현들이 많이 어려워요. 그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쉽게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근육이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막 우리가 근육을 써서 누가 갑자기 탁 치면 내가 탁 피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생각이라는 것도 그렇게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반사작용에 의해서 그 중요성에 사로잡혀 버린대요. 예를 들어서 중요하지 않다라고 느끼면 되는 것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냥 그건 정말 중요하다고 부여를 하는 거죠. 자, 하지만 당신이 제때 그것을 기억해내고 근육의 주의를 기울인다면 긴장을 풀어놓을 수 있을 것이다. 결코 심각하고 조심스럽게 준비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중요성이 더 커지기만 한다. 실질적인 행동은 하지 않고 걱정만 하고 있다면 중요성을 더욱 부풀리고 있는 것이다. 걱정이 정말 안 좋은 에너지라고 하잖아요. 걱정, 미움, 원망, 자책하는 거, 그리고 뭐 분노, 불평, 불만 등등 이런 정말 좋지 않은 에너지들의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걱정이에요. 근데 걱정이 정말 좋지 않은 에너지죠. 우리가 걱정하는 거에 그 90% 이상은 사실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대한 것이고 오히려 그 걱정으로 인해서 그 일을 내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하지 말고 행동하래요. 그러니까
행동할 수 없으면 생각하지도 말래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걱정을 하는 것 자체가 계속해서 중요성을 키우는 거예요. 중요성을 분명히 빼라고 했는데 더 부풀리는 거예요. 그죠? 네. 자, 당신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무척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끊임없이 고민을 한다.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난관과 문제를 상상한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어떤 걱정을 하는데 그 걱정이 또 꼬리를 물고 물어서 막 상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내가 정말 내 에너지를 정말 쓸데없이 낭비를 하는 거죠. 차라리 그 에너지를 내가 알아차리고 그 걱정이나 생각을 바로 끊어버리고 오히려 그 에너지를 내가 감사할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을 해버리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런 좋은 것들을 끌어당기는데 발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 173쪽에 최악을 상상하는 당신의 의도가 인위적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도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영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마음에서 나오지 영혼에서 나오는 게 아니래요. 자신을 속이려고 아무리 애써봤자 그것은 어디까지나 모조품일 뿐이다. 그것은 에너지 기반이 없다. 오직 당신의 영혼에서 나오는 의도만이 에너지 기반을 가질 수 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단순히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리는 것만으로는 바라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당신이 가진 것을 결코 자랑하지 말라. 그것이 아무리 정직하고 정당하게 얻었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극도로 해롭다. 그럴 때는 항상 균형력이 당신에게 대항해서 작용할 것이다. 균형이 깨진다는 거죠.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은 균형이 깨진대요. 만일 당신이 주변 세상과 균형을 맞춰서 살기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예를 들어 남편이 당신을 구타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까지 힘든 상황이라면, 그래서 내가 균형을 맞추기가 힘든 상황이라면 하고 예를 들어서 써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결정적인 걸음을 내디뎌 환경을 전환시킬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빠져나갈 곳이 아무데도 없다고 느끼는가? 만일 그렇다면 당신의 그 생각은 펜듈럼으로부터 얻은 것이다. 펜듈럼은 그런 여러 사람들의 생각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집단의식 정도로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 그런 어떤 하나로 모아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집단의식, 우리의 의식이 예를 들어서 어떤 예를 들어드리면 이해가 쉬울까요? 여러 사람이 동일한 방향의 사고를 하면 펜듈럼이라 불리는 정보에 기반한 에너지체가 만들어진다. 그리하여 결국 이 구조체들은 독자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다. 펜듈럼은 자신의 고유한 법칙을 창조해내고 사람들이 거기에 복종하게 만든다.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펜듈럼에 도움이 되게 행동하고 있음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우리는 어떻게 이 깊은 암시에서 깨어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그런 것 같아요. 뉴스를 보다 보면 계속 세상이 위험한 곳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죠. 그러면 물론 그런 부정적인 일들도 많이 있지만 정말 아름답고 감동스러운 일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뉴스에서는 계속 그런 어떤 이슈, 자극적인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뉴스를 계속해서 보시는 분들은 세상에 대한 불신이 커져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펜듈럼에 쉽게 휩쓸리는 거죠. 그리고 내 무의식은 그런 펜듈럼에 휩쓸려서 가고 그 안에서 어떤 한계를 맞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방금 제가 해드렸던 게 펜듈럼이 당신을 체면에 빠뜨리고 계속해서 지배하면서 에너지를 빨아먹는다고 합니다. 벗어날
길은 항상 존재한다. 그것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모르고 계속 유리창에 계속 머리를 부딪히는 파리를 기억하는가? 다만 잘 생각해 보지 않고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는 행동을 피하라. 생각 없이 그 무의식적인 행동을 피하래요. 과도한 중요성을 줄이고, 앞에 말씀드린 중요성이죠. 당신을 괴롭히는 파괴적인 펜듈럼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즉시 완벽한 해법이 당신 앞에 나타날 것이다. 당신은 펜듈럼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그것은 그냥 지나가게 하거나 꺼버리는 것이죠. 이것으로 균형이라는 크고도 복잡한 주제를 마무리 짓는다. 그것을 그냥 지나가게 하래요. 무시하래요. 무시.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균형의 원리를 따라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자, 균형. 균형의 원리를 지켜야 한다. 자, 그래서 어떤 조금 더 마지막으로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페이지 107쪽인데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책에서는 107쪽이 105쪽 뒤에 뒤니까요. 여기 요약본 단위라서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와 장애물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는 그것을 극복하느라고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한다. 트랜서핑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모든 문제의 원인은 전혀 다른 차원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어떻게 하면 삶에서 그 문제를 제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절대적인 균형이란 것이 그 절대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균형 상태를 관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우주는 끊임없는 변화와 요동으로 충만하다. 낮과 밤, 밀물과 썰물, 균형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녀가 있고 음과 양이 있고 어둠과 밝음이 있듯이 이 책에서 109쪽에 보면은 탄생과 죽음, 그리고 뭐 빛과 어둠, 낮과 밤, 밀물과 썰물, 변화와 요동으로 충만한 그 우주는 극이 있는 거죠. 심지어는 진공 속에서도 기본 입자들이 소멸되고 다시 생성되기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다. 계속해서 그런 진공 상태에서도 그 소멸과 생성이 반복되고 있대요. 탄생과 죽음처럼 우리가 죽고 태어나고 우리가 또 늙으면 죽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전체가 펜듈럼의 집합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안에서 어떤 펜듈럼은 강하게 흔들리고 있고 또 어떤 것은 힘이 약해지고 있다. 그리고 그 모두는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각각의 펜듈럼은 이웃한 펜듈럼들로부터 자극을 받고 또 그것들에게 자극을 준다. 이 복잡한 전체 시스템을 지배하는 근본 법칙 중에 하나가 바로 균형의 법칙이다.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균형을 향해 열심히 가고 있다. 당신 자신도 일종의 펜듈럼이다. 어느 날 당신이 균형을 깨고 갑자기 한쪽으로 흔들리기로 마음을 먹으면 당신은 이웃한 펜듈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주변의 불쾌감과 소란을 일으킨다. 그러면 그것은 당신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어요. 끌어당김의 법칙. 내가 긍정을 보내면 긍정이 오고, 부정을 보내면 부정이 오고, 그것도 결국 균형을 맞추기 위한 균형의 법칙 때문이거든요. 우주의 법칙이고, 내가 그렇게 균형이 깨지고 한쪽으로 흔들리면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그것이 결국은 또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죠.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도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 그것은 생각 뒤에 행동이 뒤따른다는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알다시피 생각은 에너지를 방사한다. 물질적인 세계에서도 모든 것은 에너지의 기반에 있다. 결국 모든 것은 에너지라는 것도 나오죠.